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인천의 태양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싹센다라는 자가주사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어요. 일단 펜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네, 요게 싹센다 펜입니다. 네. 요 싹센다 펜은 식욕 억제제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식욕을 억제하려면 비만약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약을 양약으로 된 알약을 복용해서 식욕이 억제되는데 이 싹센다는 특이하게 자가 주사제예요. 주사로 매일매일 한 번씩 같은 시간에 맞는 그런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먹는 비만약은 항정신성 약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 있는데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대사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다는 면에서 조금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약을 보통 비만약을 한 4알에서 5알 정도 드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그냥 한번 간단하게 주사로 딱 맞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편하다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약간 이제 그 주사제이기 때문에 그 주사를 놔야 된다는 약간 그런 조금 불안함, 무서움 그런 게 좀 처음에는 있으신데 한두 번 하시다 보면 전혀 뭐 통증도 없어요. 가장 요런 니들을 좀 사용을 해요. 근데 요게 가장 가늘고 얇기 때문에 거의 통증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런 아픔이나 이런 쪽으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싹센다는 처음에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이 싹센다를 투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으로 같이 살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요렇게 진행을 하다가 그럼 요걸 비만 치료제로 조금 해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나온 게 이런 싹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싹센다 펜은요, 여러분 처음 용량이 0.6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돌리는 이런 이렇게 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다 보면 숫자가 이렇게 0.6에 맞춰져요. 보이시죠? 0.6. 그래서 최초 처음 용량은 0.6으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0.6으로 일주일 동안 일단 투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욕이 잘 억제가 되면 0.6으로 계속 맞으셔도 되고요. 0.6으로 투여를 했는데 나는 크게 별로 뭐 식욕 억제가 안 되는 것 같다 했을 때 그 일주일 후에 지나고 나서 얘를 조금 더 돌리시면은 이렇게 1.2로 올라가요. 숫자가 올라간 거 보이시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싹센다는 0.6씩 업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숫자 단위가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0.6에서 시작을 해서 1.2, 1.8, 그다음에 뭐 2.4가 되겠죠. 그다음에 3.0 이런 식으로 0.6씩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내가 예를 들어 일주일 후에 1.2로 증량을 했어요. 근데 1.2로 맞아 보니 식욕 억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용량을 또 1.8로 올리실 필요는 없어요. 1.2로 그냥 꾸준히 맞으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계속 맞다가 또 이제 식욕이 잘 억제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순간이 또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 이제 1.8로 올려드리는 거를 좀 권유를 해드려요. 태양만 같은 경우는 제가 싹센다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테스트 해보려고 0.6으로 일주일을 맞아봤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도 식욕 억제는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에 뭐 식욕 억제제를 뭐 먹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주사 시술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좀 이제 시술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제 테스트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조금 먹어보기도 하고 시술도 받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싹센다 같은 경우는 0.6으로 맞았을 때도 식욕 억제가 저는 조금 됐어요. 예. 그런데 좀 이제 증량을 해서 1.2는 어떤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일주일 후에 제가 1.2로 또 이제 한 달가량을 맞았는데 정말 억제가 잘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약간 이렇게 좀 입도 조금 말랐고요. 그리고 먹고 싶은 생각도 예, 전혀 좀 안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나름 이 싹센다가 조금 안전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양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그냥 하루에 한 번, 이렇게 딱 주사를 맞는 게 저는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간호 쪽에서 이렇게 오래 일을 해서 그런지 어쨌든 그거는 이제 다 고객분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용량을 이렇게 증량을 했을 때 좀 울렁거림이나 이렇게 구역 구토 이런 증상이 좀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쪽으로는 큰 부작용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가격일 것 같아요. 이 싹센다 한 펜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고 가격은 얼마가 정도가 되는지 이거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싹센다는 저희 병원에서 판매는 지금 13만 원에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벤트로 지금 12만 원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병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서울이나 이런 부천이나 이런 쪽은 거의 15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한 펜에. 그것도 이제 병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보통 대부분 한 13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니들, 요 니들은 저희가 이제 싹센다 펜을 구입을 하시면 같이 니들은 챙겨드려요. 그러니까 뭐 따로 뭐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속 기간이 또 얼마나, 이 한 펜이 얼마 정도 쓸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0.6, 그러니까 최소 용량으로 만약에 내가 맞는다고 하시면 한 달 정도는 쓰세요. 근데 우리가 보통 용량을 이렇게 업시키잖아요. 그러니까 1.2로 맞으셨을 때는 최소 한 달이 못 되세요. 한 보름에서 20일 사이 그 정도, 예, 보름 정도 1.2로 계속 쓰신다고 하시면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용량을 조금 올리셨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기간이 좀 짧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로 맞으셨을 때는 뭐 한 20일 정도 쓴다. 대신 뭐 0.6으로 최소 용량으로도 내가 식욕이 억제가 된다고 하면 그거는 뭐 한 달 정도 쓰실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최대 용량 3.0으로 맞으셨을 때는 조금 주기가 조금 짧아지겠죠. 그리고 이 싹센다가 여러분 지속 시간이 13시간 정도 간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전 11시에 투여를 했으면 밤 12시까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시간을 오전 11시에 항상 맞다가 뭐 2, 3시에 이렇게 맞아도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차라리 그렇게 깜빡하시고 못 맞으셨으면 그냥 하루 건너뛰고 다음날 그냥 같은 시간에 맞는 거를 조금 권해드려요. 왜냐면 이 약물이 이제 보통 이제 약물이 들어가게 되면 몸 안에 13시간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일찍 맞게 되면은 약물이 그 안에서 이렇게 오버랩 된다 그러죠. 겹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몇 시간 지나서 맞으시는 것보다 그날은 그냥 잊어버리셨다면 하루 쉬시고요. 그 다음날 다시 맞는 거를 권해드려요. 그리고 예를 들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뭐 여행을 가거나 무슨 일이 있으셔서 3일 이상 좀 못 맞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처음 용량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 뭐 1.2로 이렇게 맞고 있었는데 다시 뭐 3일 쉬었다가 1.2로 맞으시지 마시고요. 다시 0.6으로 내리셔서 0.6으로 맞아보고 일주일 괜찮으시면 그때 증량을 하시는 걸로. 왜냐면 갑자기 또 한 3, 4일 후에 뭐 1.2로 갑자기 맞으시면 속이 많이 울렁거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다시 최소 용량으로 맞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 싹센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물이 오버랩 되지 않게, 내가 예를 들어 오전 10시에 맞는다 그러면 매일 오전 10시에 맞으시면 되고요. 뭐 11시에 맞는다 하시면 11시에 맞으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시고요. 뭐 제가 큐시미아 드실 때도 이렇게 알람 설정 해놓으라고 말씀드리는데, 싹센다도 마찬가지로 알람을 조금 설정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주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싹센다 보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싹센다는 처음에 사용 전에는 무조건 냉장 보관이에요.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약물 자체가 단백질 제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냉장 보관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싹센다를 사용을 했어요. 싹센다를 사용을 하고 나서는 실온 보관도 괜찮으세요. 너무 막 이렇게 더운 쪽만 아니면은 우리 그냥 가벼운 그런 집 방이나 이런 뭐 실온에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안전하게 냉장고에 그냥 냉장실에 놨던 것 같은데, 뭐 불안하시면은 이렇게 쓰시고 냉장 보관하시고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실온에 보관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리고 예전에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모르고 얘를 냉동을 보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거 써도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렇게 세균에 오염이 될 수도 있고요. 녹는 과정에서 부패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해서 폐기하시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고 냉동 보관을 하셨던 분들은 좀 아깝지만 좀 폐기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그거 FDA 승인 받은 약 중에서요, 장기간 복용을 해도 괜찮은 약들 중에서
그 식욕 억제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1위가 여러분이 잘 요즘에 이제 좀 핫한 큐시미아라는 약이고요. 2위가 이 싹센다예요. 그리고 이제 3위가 벨빅이었는데 벨빅이 이제 퇴출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콘트라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니칼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퀴시메아 이어서 두 번째로 싹센다가 효과가 많이 좋다는 게 입증이 어느 정도 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좀 많이 고려해 보셔서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지금 먹는 게 너무 땡기고 좀 포만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예, 그런 약물이 조금 필요하시다면 이런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조금 받으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게 싹센다의 그 금기상, 예, 싹센다를 하면 안 되시는 분, 당연히 임산부 안 되겠죠. 태양맘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갑상선 질환으로 뭐 수술을 하셨거나 뭐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요 싹센다가 또 안 되세요. 그러니까 꼭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갑상선 쪽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신 분들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안 되시는 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도 잘 체크하셔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4월이 시작이 됐어요. 본격적으로 4월이 시작이 됐는데 다들 이제 좀 옷도 많이 얇아지시고요. 바깥 활동도 좀 하시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직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옷이 얇아지면서 다이어트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한 운동이랑 식이요법. 예, 이게 가장 중요하시고요. 그거를 했을 때 내가 좀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나시거나 또 BMI 수치가 뭐 30 이상 너무 높으셔서 운동을 하려고 해도 관절이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솔직히 병원의 도움을 좀 받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게 굳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비만도 어쨌든 지금 질병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거를 굳이 내가 혼자 이렇게 끙끙 앓고 계시는 것보다 이런 전문가나 의사 선생님이랑 좀 의논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든 편하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소식이랑 더 발빠른 정보 이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또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